피부 질환이라는 건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질환인지 잘 느끼지 못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바로 눈으로 보이니까 더 괴로운 마음이 들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게 다 내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생겨난 일인 거잖아요. 근데 화면 속 주인공 분께서 이렇게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몸의 고통만큼이나 심리적인 고통도 굉장히 너무 크다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 피부 질환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편견이나 오해 때문에 실제 이제 피부 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들은 이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까지 겪고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만성적인 가려움증 있죠. 가려움증이 있는 사람은 대조군에 비해 우울증 위험이 141%나 141%요? 141%나 더 높다고 하고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위험이 10%나 높은 거. 안 되죠. 그렇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건. 네. 이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제 이것저것 진짜 고민이 진짜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연을 좀 모아봤거든요. 예.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을 가는 낙에 사는데 건선 증상이 심해진 뒤로 사람들 눈치가 보여 못 가고 있습니다. 건선 전염되는 질환인가요? 이렇게 예,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전염되지 않습니다. 전염되지 않는군요. 이러한 피부 질환은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이 아닙니다. 이건 신체에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절대 전염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가정에 건선 환자가 있다고 해도 침구나 의류 등을 소독하거나 또 분리해서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뭐 다음 사연이 왔는데, 예. 자, 15년째 피부 질환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꾸준히 이제 관리한 덕분인지 두드러기나 발진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완치가 되지 않아 걱정입니다. 피부 질환 완치가 어려운 걸까요? 라고 예, 사연을 보내줬어요. 네. 오랜 시간 이 피부 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에는 아유 이거 어차피 안 나는 병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주변에 되게 많으신데 그런 성인병도 꾸준히 조절하고 관리하기 위함이지 어떤 완치를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이 피부 질환들도 이 몸속에 있는 이 활성산소를 좀 줄이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해주신다면 완치는 어려울 수 있지만 충분히 증상이 개선될 수는 있습니다. 와, 그나저나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활성산소를 좀 줄여야겠다라는 강한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평소 활성산소를 관리하는 게 이게 정말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활성산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지금 이제 피부 질환 얘기를 했지만 피부 질환은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게 시작이라고. 네, 활성산소가 몸에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이 점점 산성화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우리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이유가 체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덩달아 늘어나는 게 바로 염증 물질입니다. 이 염증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많이 발생을 하면 그로 인해서 또 활성산소가 생기고 그러면서 또 염증이 심해지고 이렇게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몸은 그야말로 염증 덩어리인 만성염증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칫 죽음을 부르는 질병 폭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 만성염증이 질병을 부르고 생명까지 위협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활성산소가 이제 몸속에 이렇게 쌓였다고 해서 이상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랜 시간에 걸쳐 정상 세포를 야금야금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가장 먼저 생길 수 있는 질병을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갑자기 할머니 어머. 할아버지가 됐어요? 아니 저게 나야? 누구야? 아니 저 활성산소로 유발하는 질병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러면 말 그대로 늙는 게 병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맞아요. 그 활성산소가 부른 질병. 노화는 나이가 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 노화가 질병이에요? 늙는 게 병이라고?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올드에이지라는 그 명칭을 붙여가지고 노화에 질병 코드를 붙였습니다. 활성산소가 염증을 만들면서 피부 건강을 좌우하는 콜라겐, 엘라스틴 등 또 섬유질을 파괴하고 자 피부 노화를 가속시키는데요. 자 문제는 피부 노화에 그치지 않고 신체 조직이나 세포 또한 노화가 된다는 거죠. 자, 실제 얼굴이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추적 연구한 결과 쌍둥이 중 노안이 동안보다 일찍 사망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활성산소가 부른 죽음의 질병 폭격.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바로 돌연사를 부르는 혈관 질환입니다. 혈관 질환. 혈관 질환은 돌연사를 부르죠. 그렇죠.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돌연사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활성산소는 이 혈관을 늙고 녹슬게 하는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혈관 탄력을 떨어뜨려서 혈관 순환을 이제 어렵게 만듭니다. 이때 혈관 내벽에 상처가 발생하면서 이 상처 속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과 같은 혈관 속 노폐물이 쌓여 혈전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 혈전이 심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 뇌혈관 쪽으로 가면 뇌경색을 유발해 자칫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뭐 노화에 혈관 질환에 거기다가 이제 더 심하면 돌연사까지 부른다고 하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너무 무서워지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런데 죄송하게도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예. 몸속에 이제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암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활성산소가 암을 유발해요. 예. 이 활성산소가 이 체내에 쌓이게 되면 염증 물질이 계속 분비되면서 이 과정에서 정상세포를 공격하고 세포의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세포의 DNA 구조까지 변형시키면서 돌연변이를 유발시키고 이 돌연변이 세포가 비정상적인 증식을 하면서 결국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활성산소를 배출할 수 있을까요? 뭐 트림으로 해야 될 수도. 아니 그게 무슨 말씀? 출금해야지. 이거 뱉어내야지. 이 활성산소를 배출하고 산성화를 막는 비결 바로 항산화력을 높이는 겁니다. 항산화력. 네, 항산화. 이게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그렇죠. 항산화라고 하는 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산화가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다, 막다 이런 뜻인데 그 때문에 우리 몸이 산화되는 것을 막고 젊음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화를 막는 힘, 항산화력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